1912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는 군벌들이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동맹 맺었다가 또 배신하는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통수의 연속이었습니다. 병력 300만 명이 중국 전역에서 싸웠고 그 와중에 일본은 만주를 집어삼켰어요. 마치 원피스의 사왕들처럼 각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군벌들이 있었는데 위안스카이, 장쩌린, 장제스, 펑이샹, 예시상 같은 이름들이에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었던 중국 군벌의 시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911년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졌어요.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 중화민국이 세워졌습니다. 혁명을 이끈 건 순원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순원한테는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청나라 최강의 군대인 붕양군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위안스카이였어요. 순원은 위안스카이한테 청나라 황제를 퇴위시켜주면 대총통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퇴위시켰어요. 그리고 중화민국 대총통이 됐습니다. 근데 대총통으로 만족 못했어요. 1915년 12월 스스로를 황제라고 선포하고 중화제국을 만들어버립니다. 청나라를 무너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황제가 나타난 거예요. 황제 등극 행사에만 현재 가치로 3억 달러가 넘는 돈을 썼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자기 권력만 챙기고 먹고 살기 힘든데 돈은 펑펑 쓰고 있으니까요. 베이징과 멀리 떨어진 중국 서부와 남부에서 반위안스카이 군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호국군을 조직해서 북쪽으로 진군을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순원이 장제스 같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중화혁명당을 만들고 타도 위안스카이를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북양군이 압도했어요. 중국 최강의 군대였으니까요. 근데 황제 되려고 돈 펑펑 쓰고 전쟁까지 하니까 북양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일본을 믿었어요. 자기 정권을 지지해주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일본이 상황 보고 바로 손절쳐버립니다. 일본도 통수 치는 건 유명하죠. 결국 황제에 오른 지 83일 만에 황제와 중화제국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1916년 6월 요독증으로 죽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죽자 중국 대륙은 완전히 분열됐어요. 남쪽에서는 광둥성, 광시성, 쓰촨성, 후난성이 각각 독자적으로 군벌화됐습니다. 북쪽에서는 북양 군벌이 3개로 쪼개졌어요. 안위성의 돈치루이, 직내성의 펑꺼장 만주의 장꺼린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군인들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세금 걷고 병력 모집하고 다른 세력과 싸우거나 동맹 맺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북양 군벌 중에서 먼저 권력을 잡은 건 던치루이였어요. 1917년 독일에 선전포고하면서 일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만주 진출을 계획 중이던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권력자한테 돈을 주고 말 듣게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일본은 무려 3억 8,500만 엔을 지원했어요. 당시 일본 세입의 85%나 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대신 일본은 산둥반도 지배권과 만주, 내몽골의 삼림광산, 철철도 이권을 받아냈어요. 밀약이었습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회담에서 이 밀약이 알려지자 중국 여론이 폭발했어요. 5월 4일天安門 광장에 1만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오사운동이에요. 던치루이는 이걸 무력으로 진압했는데 오히려 반군벌, 반제국주의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던치루이가 민심을 잃자 직내 군벌의 차오쿤과 만주의 장쩌린이 연합해서 반던치루이 세력을 만들었어요. 1920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던치루이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고 민심도 떠나 있었죠. 결국 항복했어요. 정권을 잡은 차오쿤과 장쿵리는 결혼 동맹까지 맺었는데 장쩌린 아들은 8살, 차오쿤 딸은 7살인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근데 둘 사이가 틀어졌어요. 차오쿤은 만주 깡패 출신 장쩌린을 무시했고
장쩌리는 힘도 없는 게 맘먹으려 한다고 불쾌해했습니다. 결국 1922년 1차 직봉전쟁이 터졌어요. 직내군벌의 우페이프 활약으로 장쩌리는 6일 만에 대패했습니다. 직내군벌은 40여 대의 항공기로 폭격을 퍼부었는데 대공 무기가 없던 봉계군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장쩌리는 근거지인 만주 봉천으로 도주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잘 못 쓰는 마적 출신이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똑똑했어요. 동북 삼성을 확실한 자기 세력권으로 두고 동북광이라 불렸습니다. 대학을 세우고 철도 건설하고 공장 세우면서 가장 낙후됐던 동북 삼성을 중국에서 가장 근대화된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1900년 550만이던 인구가 1924년 2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장쩌리는 패배를 반추하면서 군사력을 길러갔어요. 군사학교를 세워서 장교를 육성하고 아들 장쇠량은 공군을 창설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투기와 폭격기 100여 대를 수입했어요. 일본과 손잡고 남부의 순원과도 연합하면서 힘을 키워갔습니다. 1924년 2차 직봉전쟁이 터졌을 때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때 직내 군벌 내부에서 펑이샹이라는 장군이 배신을 합니다. 장쩌린한테 200만 위안을 받고 매수된 거예요. 펑이샹은 베이징을 점령하고 차오쿤을 체포해버렸습니다. 직봉전쟁은 장쩌린의 승리로 끝났어요. 베이징을 점령한 펑이샹은 자금성에서 살고 있던 마지막 황제 푸이를 일반인으로 강등시키고 쫓아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순원이 군사력 없는 혁명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이때 소련이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순원은 레닌을 부러워하면서 소련과 손을 잡았어요. 1924년 국공합작이 이뤄지면서 공산당원 300명이 국민당에 가입했습니다. 장제스는 소련에 가서 군사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황푸군관학교를 설립했어요. 1925년 3월 순원이 간암으로 사망합니다. 삼민주의로 현대 중국에 이념적 포대를 쌓은 건국의 아버지의 허망한 죽음이었어요. 순원 사후 장쩌리는 적극적으로 남벌을 시행했습니다. 돈과 무기가 필요했던 장쩌리는 일본과 미스야 협정을 맺었어요.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하던 한국 독립군을 잡아 일본에 넘기고 현상금을 받는 밀약이었습니다. 장쩌리는 5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지만 느긋했어요. 순원 없는 국민당은 적수가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1925년 530 사건으로 상하이에서 반제국주의 시위가 터졌을 때 봉계군이 시위대를 탄압하면서 민심이 떠났습니다. 결국 1925년 10월 장쩌리는 상하이를 빼앗기고 북쪽으로 도망갔어요. 1926년 장제스가 북벌에 나섭니다. 광저우에서 세력을 키운 국민당이 북쪽을 향해 진군한 거예요. 국민당은 곳곳에서 승리하면서 북진을 이어갔습니다. 위기를 느낀 군벌들이 동맹을 맺었지만 각계격파 당했어요. 1928년 2차 북벌 때 장제스는 펑이샹 예시산 리중런까지 합류시켜서 100만 대군을 만들었습니다. 네 방향에서 밀려오는 북벌군을 감당 못한 장쩌리는 베이징을 버리고 만주로 철수했어요. 그런데 열차가 황구툰에 도착하자마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만주를 노리던 일본 관동군의 소행이었어요. 장쩌리는 허무하게 사망했습니다. 아들 장쇠량이 군대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 폭사 주범이 일본인 걸 알고 장제스한테 투항했어요. 이로써 북벌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건 반쪽짜리 성공이었어요. 장제스, 펑이샹, 옌시산, 리중런이 각자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일을 이뤘으니 군축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자기 군대를 줄이려 하지 않았어요. 당시 중국 전역의 병력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죠. 국민당 정부 1년 세입이 4억 5천만 위안인데 군비 지출이 5억 4천만 위안이었어요. 리중런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고 펑이샹, 옌시산도 반장제스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80만 대군의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타임즈에서 새로운 중국의 지도자로 예시산을 소개할 정도였죠. 근데 장쇠량이 장제스 편에 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반장 연합은 연합이 잘 안 됐어요. 서로 안 도와주고 각자 각계격파 당했습니다. 1930년 12월 장제스가 반장 연합을 진압하면서 진정한 중국 통일을 이뤘어요. 신해혁명부터 20년, 그 이전 북양군벌부터 치면 약 40에서 50년간 이어오던 군벌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1931년 일본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괴뢰국,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벌 전쟁 틈새에서 힘을 키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있었어요. 20년간 이어질 국공 내전의 서막이었습니다.